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어오신 분? 네네, 잘 들려요. 내가 안 들리네. 내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들리네. 이게 아, 맞는데? 아, 예. 혹시 뭐 저기 마이크 켜서 한번 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그렇군. 예, 혹시 좀 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되네. 네, 아, 예, 안 되는 것 같네요. 뭔가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그 지금 이거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못 들어오고 녹화로 영상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저기 지금 학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름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7시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이따가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셔도 되고요. 뭐 바로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채팅으로 받을게요. 네. 저는 자, 이제 이거는 UBF라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서강대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새내기들과의 만남 시간을 계획을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강의고 엑셀을 이용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가 뭐 에브리타임으로도 광고를 하고 또 저희 그 거리제 때 만났던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주소를 드려서 가지고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은 거리제 때 만나신 분 같은데 네, 잘 오셨고요. 여기 이제 서강 UBF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문인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강사 소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과학 실험 그래프 그리기 방법 강의를 이제 할 거고요. 한 10분 정도 할 것 같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해서 필터, 피벗 테이블, 매크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접목한 엑셀 활용인데 뭐 당연히 뭐 1년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던 주제인데 제가 올해 들어서 챗 GPT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알게 된 지식들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간 있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박사학위 취득을 했고요. 지금은 세계 최초 바늘이 없는 혈당 측정기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고요. 이번 CES 2023 그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 부스였고, 저 혼자 나온 사진이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고요. 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광음향 기술의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이게 이제 갤럭시 와치 같은 건데 이거를 차고 있으면 혈당이 측정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과학 실험 그래프 그리기 방법.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23 화학과 분도 들어오셨고, 아까 들어오신 분도 23 학번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일물실들을 다들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일물실 당연히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어렴풋이 기억에 나던 거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은 나요. 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실험도 되게 어려운데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또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만들라는 뜻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캐치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 자, 그 이론 값이 있고 실험 값이 있잖아요. 실험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받아 적은 숫자일 거고, 이론 값은 여러분이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굉장히 이상적인 값이죠. 보통 그 두 가지를 다 만드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래프 위에다가 표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험값은 분산형으로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라 이렇게 좀 써봤고요. 같은 조건의 실험을 여러 번 했다면은 에러바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예, 보여드리면서. 자, 어, 잠시만요. 이걸 공유 중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내가 안 나오지? 아, 네. 자, 제 화면을 잠시만 다시 공유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엑셀 표를 좀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공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던졌을 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를 그 실험을 했다고 치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네. 바꿔 볼게요. X 제로가 있고 Y 제로가 있고 G가 있고 V 제로가 있고 앵글이 있어요. 만들어 봤고 자 그리고 타임 갖고 와 보고 타임 갖고 와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번에 이번 주에 3강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몰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몰실 힘의 평형 나가실 텐데 그때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그 포물선 운동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이제 x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던지는 순간만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뒤에 2분의 1 a t 제곱은 없어지겠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v0 t만 남게 돼서 이 이론 값을 x 값을 한번 그런 식으로 써볼게요. 일단 x 제로를 더한 다음에 v0 곱하기 t. 근데 이제 이거 45도로 던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v0만 쓰면은 안 되고 v0를 x값 바꿔가지고 코사인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엑셀에서 이런 코사인, 사인 이 함수를 쓸 때는 이 안에다가 라디안 형태로 바꿔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45도를 그냥 45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라디안을 바꿔가지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망하죠.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F4 눌러가지고 고정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임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고정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던졌을 때 0초부터 지금 쭉 보면 0.6초까지로 계산을 해놨는데 0.6초 동안에 얼마나 얘가 x축이 이제 공의 x축이 생기는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이 y축을 할 텐데 자 y 같은 경우는 다르죠.
45도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여기에는 분명히 가속도가 작용을 해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할 때 그거를 G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Y0 더하기 자 V0 T 마이너스 2분의 1 A T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뭐 무슨 말 하나 싶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자, y0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v0 곱하기 t. 자, 위로 던졌으니까 지금 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게 2분의 1 AT 제곱이 더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빼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아래 방향으로 방향이 반대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빼기 0.5 곱하기 0.5 2분의 1 그다음에 AT 제곱. 자, A는 중력가속도 G고 그다음에 T 제곱 들어갈게요. 자, T의 제곱 이렇게 하고 자, 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F4 눌러가지고 고정시켜 줄게요. T만 빼고 다 고정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T죠. T고.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이거 V0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얘는 Y축이니까 얘는 이제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라디안으로 바꿔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사인 이 안에다 디그리 써야 되는지 라디안 써야 되는지 지금도 저도 헷갈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값 있잖아요. 사인 30도 하면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5가 나오면은 디그리를 쓰는 게 맞고 0.5가 안 나오면 라디안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30도가 0.5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80 곱하기 자, 파이 이렇게 해주면은 정확하게 0.5 딱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디그리를 써야 되는지 라디안을 써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값이 뭐야? 제가 뭐 잘못했죠? 이거 뭐 얘가 움직이네요. 얘 뭐야 이게? 이게 지금 각도 같은데 이거를 고정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0.6초까지에 해당하는 이론값 공의 이론값 x 좌표랑 y 좌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실험값은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실험 안 했지만 실험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랜덤 함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랜덤 값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져올게요. 제가 어제 만들어 본 거예요, 밤에. 이거 어떻게 애들 가르칠까 하다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채팅을 봐야 될 것 같네.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네, 이게 그 이론값이고요. 이론값.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이게 다 이제 실험값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론값을 그리려면은 여기 x, y 이거 포함해서 여기만 딱 잡은 다음에 자, 이제 분산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분산형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분산형으로 그리면 좋다고 했는데 대신 이론값은 실선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했죠. 예, 실선으로 볼드라인으로 실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이론값이다. 이건 왜 실선으로 그려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론값은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공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어져 있는 값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x축만 잘 넣어주면 x값만 잘 넣어주면. 근데 실험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어져 있는 값을 만들 수는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 있는 값을 만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기술 그래프 그릴 때는 이론값은 실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실험값은 다 점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실험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값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실험값이 자,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네, 제가 일부러 그냥 대충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자, 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실험을 일물실 같은 거를 하면은 같은 실험을 막 5번, 10번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막 20번씩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교가 보내주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하니까 한 5번 정도 하겠죠. 자, 이렇게 3번 했다고 치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합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술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거는 이제 해치면 안 되니까 자, 복사해 놓고 자, 얘가 이론값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찍고 컨트롤 V. 이걸 컨트롤 C에서 찍고 컨트롤 V, 컨트롤 C에서 찍고 컨트롤 V.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엑셀에서는 그래프를 합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데이터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예, 잘 하시면 되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아, 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선생님 이거 그 실선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점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삽입에 가서 이거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주황색은 이론값이고 이 파란색이랑 요 노란색 X랑 회색 세모는 실험값이죠. 그럼 이거를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뭐로? 범례. 그죠? 범례죠. 우클릭을 하지 말고 자, 여기 플러스 보면은 이게 범례 있어요. 범례. 그럼 여기 옆으로 나오죠? 옆으로 나오는데 범례 서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하면은 아래로도 갑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 근데 다 Y하고 괄호하고 M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는 뭐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편집하시면 돼요. 예. 첫 번째 게 이제 이론값 하고 두 번째부터 실험값 1.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넣은 순서대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험값 1, 2, 3의 이론값 해가지고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뭐 제가 무슨 말 했죠? 자, 이론은 실선으로, 그다음에 실험은 점선으로, 그리고 분산형으로 그린 다음에 우클릭해서 추세선 추가. 그러니까 이게 이론값하고 같이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실험값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개 겹쳐가지고. 자, 여러 개 겹치는 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그냥 그것만 그리면 너무 밋밋해. 얘가 이 그래프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몰라. 누가? 조교나 교수님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 그래프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걸 한번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 해가지고 이게 다항식이거든요. 다항식 차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를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얘는 포물선 운동이기 때문에 2차 곡선이겠죠. 근데 뭐 3차 곡선도 만들 수 있고 4차 곡선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차수를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 그래프가 내가 그 실험을 한 이 데이터가 딱 이게 추세선이 없으면 그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포물선 운동이다. 예. 포물선 이 그래프 그럼 이제 밑에다가 설명을 쓸 수 있겠죠. 이거는 포물선 운동이었고 뭐 이렇게 45도로 했고 근데 이게 약간 조금씩 틀어진 이유는 아마 무슨 뭐 카메라의 무슨 뭐 해상도의 차이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보고 그 숫자로 많이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그 뭐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이론 값에 뭐가 틀어져 있다.
위로 이렇게 쉬프트가 돼 있다, 혹은 아래로 쉬프트가 돼 있다. 얼마나 쉬프트가 돼 있냐? 그러면 얼마나 쉬프트가 됐으면 그게 왜 쉬프트 됐을까? 이런 것들까지 좀 잘 적어주면은 되게 훌륭한 일반 물리학 실험 논문이 아니라 일반 물리학 실험 레포트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제 재미를 들이면은 나중에 대학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원은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음. 자, 뭐 이 정도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세 번째에 그 이제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에러바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에러바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평균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균. 평균. 네. 아,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평균. 자, 이거는 뭐 좀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실험값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에버리지 해가지고 x 값을 평균을 내. 그죠? y 값의 평균을 내. 네.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제 내가 한 실험, 모든 실험의 평균값이 지금 나왔겠죠. 자, 그리고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괄호 열고 어떻게 y값, y값 이 세 개. 지금 x값은 다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1호 값에서 그대로 복사해 왔기 때문에 y값만 달라요. 그러니까 y값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실험한 거의 평균값을 일단 점으로 찍어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얼마나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얘가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수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도 이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도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버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분산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데이터는 무조건 분산형이라고 했어요. 실험 데이터는. 자,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에서 오차 막대라고 있어요. 오차 막대. 오차 막대가 에러바예요. 자, 클릭하시고 기타 옵션에 들어가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값 지정 들어가가지고 자, 양의 오류값, 음의 오류값이 있는데 이게 그 점을 중심으로 위에 이렇게 표시되는 게 양의 오류값이고 밑에가 음의 오류값인데 저는 어차피 숫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느는 살려주시고 이만큼만 설정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십자 표시로 되어 있는데 x축 죄송합니다. x축 쪽은 지울게요. x축은 이렇게 그냥 딜리트 하면은 지워져.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내가 실험한 20개가 있어 데이터가. 그러면 그걸 다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렇다고 그래프를 20개 만들어 가지고 내 레포트에다 넣은다? 물론 할 수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할걸요? 조교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에러바를 딱 표시해주면은 이거는 그냥 A 플러스예요, 여러분. 비법 나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리는 게 논문 쓸 때 이렇게 써요. 교수님이 뭐예요? 교수님은 논문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형태가 가장 교수님들한테 익숙한 형태고 가장 좋아하시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던가 이론하고 같이 쓰던가 아니면 실험값만 쓸 때는 에러바를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뭐다? 추세선을 표시를 하던가. 추세선. 예.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엑셀 그래프는 사실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했고
이론값을 알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론값을 그래프 위에다 표현하고 실험값을 그 위에다가 찍을 수 있느냐. 어. 여러 개의 실험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에러바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혹은 에러바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추세선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족보 있어가지고 많이 베끼잖아요. 이론은 베낄 수 있어. 근데 실험 데이터까지 베낄 수는 없죠. 실험 데이터 베끼면 무조건 걸립니다, 여러분. 절대 베끼면 안 돼요. 어. 실험 데이터는 숫자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험은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만 잘 예쁘게 그려줘도 여러분 되게 쉽게 A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할 거기 때문에. 1학년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두고 미리 이렇게 연습을 잘 해두면은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지금 끝났어요. 자, 대규모 데이터 처리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채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아니면 뒤에 Q&A 있으니까 뒤에 한 번에 해주셔도 되고요. 예. 자, 뒤에 그냥 한 번에 받을게요.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대규모 데이터 처리해서 지금 그러니까 학부생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막 데이터를 엄청 많이 쌓을 일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제 경제학과나 뭐 통계학과나 아니면 이과 같은 경우는 또 그럴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동 필터랑 또 특히 피벗 테이블 엄청 많이 이제 써야 될 거고 또 진짜 많은 경우에는 매크로까지 써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이 세 가지를 들고 와 봤어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앞에서 가르쳐 드렸던 그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짧게 그냥 10분 정도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 제가 그냥 회사에서 그냥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예. 자, 필터라는 것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데이터 들어가서 필터 누르면 돼요, 그냥. 여기 필터 크게 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제일 윗줄에 이렇게 필터가 씌워져요. 이거를 씌울 때는 이렇게 다 체크한 다음에 필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데나 찍은 상태에서 필터를 눌러도 제일 위에 이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씌운 다음에 필터를 눌러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게 엑셀이 생각보다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 필터의 경우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그냥 무지성으로 해도 돼요. 내림차순 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고. 그죠? 컨트롤 Z 하고. 이것도 뭐 오름차순 하면은 기억 니은 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젠더 중에서도 나는 남자만 보고 싶어 하면 남자만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거고. 예.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카메라가 없어서 여러분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네. 카메라 켜주실래요 혹시? 네. 이게 사실 제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데이터예요. 거기서 이제 이름 뒤에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네. 쓰고 있는 데이터고 이제 뭐 이게 혈당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데이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는 끝났고 피벗 테이블이 뭔지를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위에서 이렇게 이름표를 다 제시를 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 쌓았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쓰려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밑으로 쌓아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쌓으면 피벗 테이블을 못 써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밑으로 쌓아라. 예. 이제 밑으로 쌓게 되고 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삽입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새 워크시트로 해가지고 그냥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아
아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로우 데이터를 뭐 지금 20개인데 한 10,000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디 보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없었다. 자, 먼저 넘버를 행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넘버가 이렇게 쭉 나올 거고, 데이트를 이렇게 열에다가 넣고, 데이트가 원래 이런가? 아닌 것 같은데? 데이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원래. 죄송합니다. 이게 32일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젠더는 필터에다가 놓고, 데이터 1을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이걸 다시 데이터를 재배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속에 없음에 레이아웃 인쇄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고 반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예쁘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이거 써주고 뭐 데이트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표 모양으로 다시 이거를 이제 재조립할 수 있다는 점이 피벗 테이블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뭐 메일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쭉 줄여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당장에 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정리할 때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었지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쓰나요? 물어보면 막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매크로. 그죠? 매크로인데 매크로는 저도 잘 몰라요. 엑셀에서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I를 누르면은 뭐 내가 이제 정리해 놓은 막 치고 막 마우스 클릭하고 이런 거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매크로를 엑셀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엑셀은 이제 VBA,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코드라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코드를 써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엑셀에서 쓰는 매크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크로를 잘 쓰려면은 비주얼 베이직을 배워야 되는데, 자, 파이썬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비주얼 베이직이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챗 GPT로 이런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엑셀 표 하나에다가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은 매크로를 써서 자, 챗 GPT를 접목한 엑셀 활용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엑셀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 음, 엑셀에 수천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엑셀에 수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쓰는 엑셀의 기능은 몇 가지나 될까요? 네.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를 뭐 옛날에 같았으면은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산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배웠을 텐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챗 GPT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엑셀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엔 심지어 한글로 써도 돼요. 알아서 얘가 번역해서 찾은 다음에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이제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같았으면 구글링을 한 3일 정도는 해야 될 일을 글쎄요, 이거 한 2분 걸리나? 이렇게 딱 2번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2분 정도면 다 나와요. 심지어 표로 나와요. 테이블로 만들어줘 하면 표로 나와. 미치겠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업무 시간을 반의 반으로 줄여주는 게 챗 GPT고요.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매크로 그 폴더 안에 있는 CSV 파일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어요. 거기 다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 있는 부분 B12부터 B2만 12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컨트롤 V를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죠. 몇 번을. 뭐 파일이 100개면 100개를 해야 되겠죠. 그거 못해요. 그거 하다가 아이씨 퇴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엑셀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 방에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끄고 챗 GPT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띄워놓고 하셔도 좋아요. 챗 GPT 로그인 하셔야 되죠. 저는 이제 구글로 들어가고요. 저는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느리게 나오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라서. 느리네요, 오늘. 사용자가 많나 보다. 이렇게 느리면 안 되는데. 뭐야. fail? 이런? 됐다. 예. 자,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 자, 레이저 모듈 업체인데, please find the laser module manufacturer. 어, see I wanna see Germany, Japan, USA companies. I wanna see and Japanese. I wanna see 30 companies in Germany. 아니, 그냥 10 이렇게 씁니다. 10 in Germany respectively. And please arrange them into name, 컴퍼니 네임하고 그다음에 URL 아니 네이션 URL 그다음에 그다음에 3 important task of them.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콩글리시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please arrange them into table. 뭐 이렇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내가 설명한 거를 알아서 번역을 잘 해가지고 그 알아서 찾아줘.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글링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판단해서 뭐 쓸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이 야 이거 한번 알아봐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미팅 때 한 100개 정도 알아봤습니다 해서 가져갔더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래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안 했죠. 열심히 안 하고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잘 쓸 줄 알면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도 이렇게 다 써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써서 야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엑셀이 표잖아요, 표. 데이터를 뭔가 내가 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엑셀부터 키고 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은 엑셀 하면은 일단 표니까 데이터를 표로 만드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긁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제 엑셀 표가 이제 만들어지죠. 자, 뭐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이제 필요한 모습으로 다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쓰면 되겠죠. 예, 잘 쓰시고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그럼 이제 보고서에 쓰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엑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그냥 이건 뭐야? 아, 뭐 잘못 눌렀나? 엑셀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뭐 어떠한 기능,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두 개의 어, 한국말로 쓸까? 두 개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엑셀 함수를 소개해 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신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정성적인 방법이라 정량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교 분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물어봤어요. 챗 GPT에다가. 근데 얘가 알려준 게 한글로 하면 좀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게 확실히 빠르긴 해요. 얘가 알려준 게 이 함수였어요. 이 함수를 쓰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거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되게 강력하고 그걸 이용하면은 두 개의 다른 아날로그 신호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오네요. 코렐 함수, 그죠? 예. 어떻게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도 다 나와요.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하는데 몇 번 얘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끄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마지막 이 방법 매크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한 데이터예요. 회사에서. 지금 CSV 파일이 총 11개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하고 이 채널 2의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총 2만 개, 2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사해 오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창 열고 컨트롤 V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11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번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 매크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100개 넘어가면은 이제 아니 한 30개만 넘어가도 이거 퇴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퇴사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학업은 소중하니까 어,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결국엔 이거예요. 자, 내가 폴더가 있어. 그 폴더에는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CSV 파일이 가득 들어가 있어. 걔를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쭉 정렬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한 엑셀 매크로를 짜줘라고 누구한테? 챗 GPT한테 부탁을 하면 짜줍니다. 자, 어, 이게 가끔씩 한글 쓰다가 다시 이렇게 영어 쓰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다시. 자. 지금 이게 인터넷이 좀 느린가 봐요. 이게 되게 느리게 뜨네.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네, 이거 그냥 다시 그냥 생성을 할게요. 지금 7시 42분이라 지금 많이 사용하나 봐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왜 안 뜨냐? 잠깐만요. 어, 아이, 여러분 이거는 보여주지 보여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지금 챗GPT가 이게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써요. 이렇게 자, 어, I 영어로 쓸게요. I have many CSV files in a folder. 근데 please please extract data from the CSV file 어, 어, CSV file and the data range is B16부터 B20016.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끊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d please make one XLX file by using the extracted data. 이렇게 하고 please make Excel macro code.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써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extracted data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extracted data should be arranged in XLX file toward right direction.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오른쪽으로 쭉 쌓이고 안 그러면 밑으로 쌓이더라고요. 어제 잠깐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서 하면은 얘가 이제 지금 해볼까요? 되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코드를 쭉 짜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긁어다가 어떻게 이제 엑셀에다가 넣어서 뭐 동작시키면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네,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써서 이렇게 뭐 매크로까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본 경우고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시행착오 거치시면서 이제 하시면 충분히 이런 조금 약간 코드 딱 코드 하면 여러분도 어려워서 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좀 몇 번 쳐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 방에 다 칠 필요 없고 적당히 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노노노노 이렇게 노노노노 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고쳐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쳐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쭉 코드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 복사해가지고 카피 코드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C 언어 그냥 대충 짠 다음에 야 이거 내 코드 좀 고쳐줘 하면 얘가 고쳐주기도 해요. 어.
여러분 이메일로 영어로 이메일 쓰실 일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영어로 이메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적당히 제가 아는 콩글리시를 동원해서 영어로 딱 쓴 다음에 야 고쳐줘 하면은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 챗GPT 광고 아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한테 충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해봤고 이제 Q&A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해주시면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마이크 켜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채팅에 쳐주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엑셀 아닌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대학원 관련된 거라든지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 생활 관련된 것도 뭐 있을 수 있을 거고. 음. 회사 관련해서 뭐 이공계 회사 생활 뭐 관련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그 UBF라는 교회 다니고 있고, 어,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좋을 거고 학교 앞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항상 그 열려 있거든요. 학생들 와서 뭐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침에 오전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와서 뭐 드셔도 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해주시고 대학원 필수인지 아 필수는 아니죠. 선택이죠, 선택.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경기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그 웬만한 스펙으로는 좋은 회사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대학원도 사실은 좋은 스펙이죠. 석사 학위라는 거는 좋은 스펙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펙을 위해서 대학원에 오는 거는 되게 힘든 일 같아요. 대학원은 석사는 안 그런데 박사 같은 경우는 특히 연구를 좋아하고 연구 자체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그 박사를 따서 그걸 스펙으로 뭐 삼성에 가려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석사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네. 연구가 뭔지 좀 궁금하시고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석사까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석사까지만 해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저는 반도체를 나왔어요. 나노공학과 나노 반도체를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장비는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논문 쓰는 방법 같은 거, 논문 읽는 방법 같은 거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다. 그러면 석사 과정까지는 한번 해보시면서 박사까지 한번 이렇게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학생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곳을 가는 건 물론 좋죠. 근데 서강대 그 대학원도 되게 경쟁력이 있거든요. 서강대 대학원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 대학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 학점 낮아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많이 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음. 다음에 또 강의 있나요? 했는데 어 일단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하는 구글 폼을 보내드릴 건데 거기다가 이제 좀 질문을 적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해서 다음에 강의를 또 할지 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좀 반응이 있으면은 강의를 한 번 더 해보고 없으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받고 마칠게요. 하나만. 어.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어, 제가 이제 저는 졸업생이고 이제 여러분들 만날 기회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좀 이렇게 알게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그냥 급하게 마련을 해봤고, 뭐 감사하게도 이 서강 UBF 교회 이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제가 카톡을 따로 1대1로 드린 사람들 같은데 거기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뭐 카톡은 언제든지 보니까 예,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그 설문지 보내드릴 건데 거기다가 좀 잘 적어주세요. 뭐 그냥 이제 정보를 알고 있으려고 그런 거지 영리를 위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